안녕하세요.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 지난번에 타 전공 선생님 만났을 때 나눴던 이야기 중에 발표 자료 만들기에 대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분이 좀 나이가 있으신 데다가 컴퓨터를 원래 다루던 그런 일을 하시던 분이 아니어서 굉장히 정보나 컴퓨터 이런 활용 측면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수업을 들을 때도 그렇고 발표를 하나 할 때도 그렇고 공부하고 연구할 때 컴퓨터를 안 쓰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그분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특히 발표나 보고서 자료를 만들 때 이때 굉장히 좀 한계를 많이 느끼시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무슨 책을 봐야 되냐, 아니면 어디 가서 배워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발표 자료 만들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파워포인트로 글자는 이렇게 쳐서 넣으실 수 있으시냐, 뭐 그림 같은 건 어떠시냐 이렇게 여쭤보고 제 생각엔 글자 넣을 수 있고 그리고 글자 크기나 색상 바꿀 수 있으면 일단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컴퓨터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좀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발표 자료에 보면 슬라이드에 뭔가 되게 화려한 기술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경우엔 오히려 발표 자료에는 내용에 관련해서 글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림 정도 그런 게 깔끔하게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되게 화려한 기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컨텐츠가 스르륵 나타나고, 뭐 글자가 저쪽에서 막 우다다다 와서 박히고, 뭐 뾰로롱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가끔은 좀 좋지 않다라고 느껴지는데 그 이유가 이게 컨텐츠가 슬라이드가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 때 딱 바로 나타나는 것하고 이런 효과가 들어가서 나타나는 것하고는 시간차가 굉장히 나요. 예를 들어서 이 후자 같은 경우에 컨텐츠가 나타날 때 여러 가지 효과들이 많이 쓰일 경우에는 만약에 발표 시간이 갑자기 좀 촉박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것들 일일이 기다리고 하는 것들이 발표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컨텐츠가 나올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은 경우들도 좀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발표 자료를 만들 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효과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또 그분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발표 자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발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어떤 발표해야 될 컨텐츠가 있으면 그거를 글자로 텍스트로 한번 쭉 정리를 하거든요. 이게 1차 버전이고요.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이제 스토리를 구상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어디에 강조를 할 것인가, 시간을 어느 정도 안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좀 간단하게 스토리를 만들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버전으로 계속 넘어가는 건데, 중요한 내용을 남기고 나머지 글자들은 조금씩 이렇게 줄여 나가는 거죠. 개조식으로 하면서 이제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남기고 이제 슬라이드를 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이 발표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는 어떤 내용을 말할 것인가, 이거를 중심으로 필요한 건 남기고 이제 부가적인 거는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끔 필요하면 관련된 이미지를 넣는 정도로 하고요. 글자도 좀 만약에 중요한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은 뭐 좀 크게 표시한다든지 색깔을 달리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좀 깔끔하게 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그리고 슬라이드 자료를 한 번에 딱 만드는 게 아니라 버전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생각하셔야 될 게 발표 자료라는 건 내가 발표를 할 때 나를 돋보이게 하는 그리고 내가 활용하는 수단이라는 점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발표 내용이 뭐냐는 거고 그걸 내가 얼마나 숙지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분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발표 자료 만드실 때는 자신이 활용하실 수 있는 컴퓨터 그런 활용 수준에 맞춰서 자신이 봤을 때 가장 깔끔하고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제대로 잘 담기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항상 주장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컴퓨터에서도 어떤 특정 기능을 제대로 숙달해서 편안하게 쓰시다 보면 컴퓨터 활용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내 손에 좀 익었다. 이런 느낌이 조금씩 들어요. 이렇게 편안해졌을 때 그렇게 하고 나면 아, 내가 요렇게 좀 더 표현하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 추가로 익히시고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실험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어떤 컴퓨터 활용 능력을 조금씩 개발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거지만 컴퓨터 활용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컴퓨터라는 것을 어떤 정보와 기기라는 것을 어떤 수단으로서 내가 필요할 때 그리고 필요한 것을 해결하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내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편하게 그걸 해결하면 되는 거지.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나. 이거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새로운 기기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어야 된다. 이걸 꼭 써야 된다라는 부담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부담도 없어야 된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신문물, 새로운 기기,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김치를 썰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도마에 칼로 이렇게 썰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릇을 놓고 가위로 이렇게 자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김치를 써는 어떤 새로운 기계가 발명됐어요. 되게 복잡한 버튼이 있는 이런 기계가 발명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김치를 써는 거지 이걸 어떻게 썰던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문물에 대해서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그걸 활용할 수 없다고 해서 좀 부담감을 가지시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리고 아, 이것 때문에 내가 뭐가 안 되나 이런 주눅드는 마음도 조금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적응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꼭 발빠르게 적응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그리고 여력이 생기시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재미로 익혀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말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